할머니, 죽고 싶어 환장했어? 계약서에 지장 찍으라고 했지. 사채업자가 내던진 계약서가 노인의 얼굴을 강하게 때리고 바닥에 흩어집니다. 니놈들, 영창을 가봐야 정신을 차리겠나? 노인의 입에서 나온 생소한 단어에 악당들은 배를 잡고 비웃습니다. 영창? 야, 이 할매 진짜 노망났네. 여기가 군대냐?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무시하며 짓밟은 이 노인이 과거 수만 명의 병사를 호령하던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지금 이 순간 분노로 가득 찬 군단을 이끌고 이 마을로 진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 마누라 건드린 놈들,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군단장의 서슬 퍼런 명령과 함께 마을을 덮친 용역들의 지옥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이다 같은 결말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제백군단 사령부 본관, 군단장 집무실, 묵직한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파일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죠. 그 한가운데 낡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 여인은 군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어깨에 달린 별이 사진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났어요. 강한국은 그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중장 계급장을 단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죠. 강한국은 천천히 손을 뻗어 액자를 집어들었어요.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이 유리 너머 얼굴 위를 가만히 쓸었죠. 벌써 5년이야. 강한국이 낮게 중얼거리며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 꽉 눌러 담은 것이 느껴졌죠. 강한국은 왼쪽 손목을 들어 올렸어요. 군복 소매 안쪽 살갗에 닿도록 감겨있는 군번줄 하나가 있었죠. 빛이 바랜 금속 표면에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강빛나. 강한국이 그 이름을 손끝으로 꼭 짚으며 말했어요. 추모식은 무슨, 넌 죽지 않았어. 잠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부관 김대위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어요. 군단장님, 내일 추모식 화환 배치 관련해서 결제 받으러 왔습니다. 강한국이 서류에서 눈을 들지 않은 채 말했어요. 추모식 취소해. 김대위가 눈을 깜빡이며 반걸음 물러서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취소라고 하시면. 참모들이 이미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각 부대 대표들도 참석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서요. 강한국이 펜을 탁 내려놓으며 김대위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 아내는 실종이야. 사망이 아니라고. 실종자 추모식이라는 게 어디 있나? 김대위가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뭔가 말을 하려다 강한국의 눈빛을 보고 그냥 닫았죠. 알겠습니다. 김대위가 목례를 하고 물러났어요. 집무실에 다시 빗소리만 남았죠. 강한국은 책상 서랍을 열어 두툼한 파일을 꺼냈어요. 표지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강빛나 소장 실종 사건 수사 기록 1차에서 17차까지. 강한국이 매니 보고서를 천천히 펼쳤어요. 강원도 산악지역 군용 차량 전복사고, 탑승자 1명, 신원 미상, 사고 당시 차량 화재로 지문 판독 불가, 실종으로 처리. 강한국은 그 문장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실종으로 처리. 그 문장이 5년 동안 가슴에 박혀 있었죠. 강한국은 보고서를 덮고 다시 사진으로 눈을 돌렸어요. 사진 속 강빛나가 웃고 있었죠. 강한국의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조용히 이어졌어요. 사고가 일어났던 날로부터 5년 전 강원도 깊은 산골에는
아직 가을빛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사람 손이 닿지 않은 산길은 가파르고 좁았죠. 나무들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가파른 절벽 아래 뒤집힌 군용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15살 최강남은 약초를 캐러 산을 오르다 그 연기를 발견했죠. 절벽 끝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을 때 차 안에서 손 하나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강남이 비탈을 타고 내려가며 소리쳤어요. 거기 누구 있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강남은 미끄러지듯 내려가 차 옆에 바짝 붙었죠. 불씨가 차체를 타고 퍼지고 있었어요.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덮쳐왔죠. 강남이 이를 악물고 문짝을 두 손으로 잡아당겼어요. 손바닥이 달아오르고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강남은 놓지 않았죠. 문이 비틀리며 열렸어요. 안에는 여성 한 명이 시트에 기댄 채 쓰러져 있었어요. 군복 자락이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죠. 두 손은 심하게 타서 손가락 마디마디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어요. 강남은 잠깐 굳었다가 여성의 팔을 자기 어깨에 걸쳤어요. 일어나요. 제발 일어나야 해요. 여성이 가늘게 신음했어요. 눈꺼풀이 아주 조금 떨렸죠. 강남이 이를 악물고 그 여성을 등에 업었어요. 허리가 꺾일 것 같았지만 발을 내디뎠죠. 비탈을 오르는 내내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발이 미끄러질 때마다 한 손으로 흙을 짚으며 버텼죠. 그렇게 비탈을 오르고 산길을 따라 2시간을 걸었어요. 강남은 한 번도 여성을 내려놓지 않았죠. 마을회관에 도착했을 때 강남의 두 다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강남이 마루에 여성을 조심스럽게 눕히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어머니 인자애가 뛰어나와 여성의 상태를 살폈어요. 인자애가 여성의 손을 들여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손이 왜 이래? 어디서 데려온 거야? 강남이 이마에 맺힌 땀을 소매로 훔치며 말했어요. 절벽 아래에 차가 뒤집혀 있었어요. 불도 붙고 있었고요. 인자애가 고개를 들어 강남을 바라봤어요. 신고는? 강남이 잠깐 망설이며 말했어요. 군복 입고 있었어요. 근데 차에 번호판이 없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인자애가 여성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일단 안으로 데려가자. 얘기는 나중에 하고. 여성은 그날 이후 마을에 남았어요. 신원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손에 새겨진 지문은 불에 타 사라졌고 품속에 있던 인식표 하나만이 겨우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심하게 찌그러지고 긁혀서 글자를 읽기가 쉽지 않았죠. 강남은 그 인식표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오래 들여다봤어요. 빛나. 강남이 혼잣말로 읽었어요. 겨우 읽혀나온 이름 석자였어요. 그 이름이 어떤 사람의 것인지 15살 강남은 알지 못했죠. 5년이 흘렀어요.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죠. 포장도 되지 않은 흙길, 낡은 슬레이트 지붕, 텃밭을 가득 채운 배추와 고추. 바깥 세상과는 다른 속도로 시간이 흐르는 곳이었어요. 스물이 된 최강남은 새벽부터 산을 올랐어요. 등에는 약초 바구니를 메고 손에는 낫을 들었죠. 산길을 오르는 발걸음이 가볍고 익숙했어요. 5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오른 길이었죠. 산 중턱에서 잠깐 멈춰 아래 마을을 내려다봤어요. 집 앞마당에 강빛나가 나와 앉아 있는 게 보였죠. 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어요. 강남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마을 어귀에 낯선 차들이 들어선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검은 SUV 세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줄지어 들어왔죠. 차에서 내린 남자들은 하나같이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짧게 밀었고
손목에는 굵은 팔찌를 찼죠. 마을 노인들이 마당 앞에 서서 쳐다봤어요. 남자들은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곧장 강남의 집으로 걸어갔죠. 선두에 선 남자가 대문을 발로 걷어찼어요. 나무 대문이 안쪽으로 쾅 하고 넘어졌죠. 인자애가 부엌에서 뛰어나오며 소리쳤어요. 누구야? 이게 무슨 짓이야? 선두 남자가 인자애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서류 봉투를 던지듯 내밀었어요. 도장 찍어요. 땅 넘기는 서류야. 인자애가 봉투를 받지 않으며 말했어요. 우리 땅 안 팔아.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선두 남자가 피식 웃으며 옆 남자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남자 둘이 마당으로 들어서더니 장독대를 발로 밀어버렸죠. 장독 2개가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된장 냄새가 확 퍼지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죠. 인자애가 비명을 질렀어요. 이 사람들이 미쳤어. 남자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처마 끝에 걸어둔 고추 타래를 잡아 뜯어 땅에 패대기 쳤죠. 부엌 창문을 몽둥이로 내리쳤어요. 유리가 박살나며 파편이 마당 가득 쏟아졌어요. 산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강남이 바구니를 내던지고 비탈을 달리기 시작했어요. 맨발에 가까운 운동화로 산길을 내달리며 소리쳤죠. 거기 손대. 마당에서는 강빛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백발 아래 두 눈이 가늘게 좁혀졌죠. 강빛나가 마당 안으로 성큼 걸어 들어오며 선두 남자 앞에 떡하니 섰어요. 어디서 굴러온 작것들이야. 선두 남자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강빛나를 아래 위로 훑쳤어요. 할매, 비켜요. 괜히 다쳐. 강빛나가 손을 허리에 얹으며 말했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불어. 이 동네 사람들 건드리면 너희 전부 영창에 쳐넣어 버려. 남자들 사이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이 터졌어요. 선두 남자가 강빛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죠. 노망났냐고. 강빛나가 뒤로 2걸음 밀려났어요. 그러나 넘어지지 않았죠. 2발을 땅에 단단히 짚고 버텼어요. 강빛나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어요. 그 눈빛은 산골 노인의 것이 아니었죠. 강빛나가 앞으로 다시 나서자 남자 둘이 달려들었어요. 한 명이 강빛나의 팔을 비틀어 잡았죠. 강빛나가 본능적으로 팔을 빼려 했어요. 하지만 남자가 더 세게 틀어쥐었어요. 다른 남자가 강빛나의 등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죠. 강빛나가 땅에 쓰러졌어요. 인자애가 달려들며 소리쳤어요. 나, 이 사람들아. 인자애가 남자의 팔을 붙잡았어요. 남자가 인자애를 옆으로 밀쳐냈죠. 인자애가 담벼락에 부딪히며 주저앉았어요. 바로 그때 강남이 대문을 박차며 뛰어들어왔어요. 선두 남자를 향해 달려드는 강남의 얼굴에 핏기가 거쳤죠. 남자 셋이 강남을 둘러쌌어요. 강남이 주먹을 뻗었지만 몸집 차이는 어쩔 수 없었죠. 팔 하나가 강남의 머리통을 내리쳤어요. 강남이 흔들리다 무릎을 꿇었어요. 남자들이 번갈아가며 발을 들어 올렸죠. 강남은 팔로 머리를 감싸 쥐었지만 발길질은 멈추지 않았어요. 옆에서는 인자애가 기어가며 강남을 막으려 했죠. 남자 하나가 인자애의 어깨를 밟고 지나쳤어요. 인자애가 신음을 내뱉으며 마당 바닥에 납작하게 엎어졌죠. 마당에는 3사람이 엉켜 쓰러져 있었어요. 강남의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죠. 인자애의 뺨이 땅에 긁혀 붉게 달아올랐어요. 강빛나는 옆구리를 감싸 쥔 채 느리게 숨을 쉬고 있었죠. 선두 남자가 서류 봉투를 강남 앞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일주일 줄게. 그 안에 도장 안 찍으면 집재로 밀어버려. 남자가 뒤돌아 걸어 나갔어요.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들이 차례로 대문을 나섰죠. 검은 SUV 세대가
다시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을 어귀를 빠져나갔어요. 마당에는 깨진 장독 조각과 흩어진 고추, 유리 파편이 가득했어요. 강남이 엎드린 채 거친 숨을 내쉬었죠. 강남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빛나를 바라봤어요. 강빛나는 쓰러진 채 눈을 가만히 감고 있었어요.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죠. 강남이 무릎으로 기어 강빛나 옆으로 다가갔어요. 할매, 눈 떠봐. 할매. 강남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강빛나는 대답하지 않았죠. 가을 하늘이 그 마당 위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파랗게 펼쳐져 있었어요. 마당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깨진 장독 조각 사이로 된장물이 흙을 적셨죠. 강남은 무릎을 꿇은 채 강빛나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강빛나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열리다 닫혔죠. 강남이 강빛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어요. 할매, 나야. 강남이야. 할매. 강빛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강빛나의 의식 속에서 무언가가 깜빡거렸어요. 선명한 장면들이 뒤섞이며 쏟아져 내렸죠. 군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자신이 단상 위에 서 있었어요. 앞에는 도열한 병사들이 가득했죠. 강빛나가 마이크 앞에서 또렷하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목소리는 지금 마당에 쓰러진 노인의 것이 아니었죠. 사단장의 목소리였어요. 다음 순간 장면이 바뀌었어요. 밤길을 달리는 군용차 안 빗줄기가 유리창을 두드렸죠. 조수석에 앉은 자신이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충격, 차가 공중으로 떠올랐죠. 비명도 지르기 전에 모든 것이 검어졌어요. 강빛나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어요. 바로 그때 마을 어귀에서 차 한 대가 들어섰어요. 앞서 왔던 검은 SUV들과는 달리 혼자였죠. 차에서 내린 남자는 키가 컸어요. 검은 점퍼 대신 짙은 회색 코트를 입었고 뒷짐을 진 채 느릿느릿 걸어왔죠. 목에는 뱀 문신이 턱 아래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술렁이며 뒤로 물러섰죠. 강남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남자를 막아섰어요. 입술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손등으로 훔치며 말했어요. 더 할 말이 있어요. 남자가 강남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끌어올렸어요. 웃는 것 같기도 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너 아직 정신이 있네. 남자가 마당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깨진 장독, 흩어진 유리 파편, 쓰러진 강빛나. 남자가 턱을 까딱이며 말했어요. 독사야. 이 동네 일 내가 맡고 있어. 강남이 눈을 가늘게 뜬며 말했어요. 카지노 개발이요. 우리 땅 빼앗으려는 거잖아요. 독사가 코트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으며 말했어요. 빼앗는 게 아니라 사는 거야. 돈 들이잖아. 근데 자꾸 안 판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강남이 독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안 팔아요. 독사가 시선을 강남에서 거두어 쓰러진 강빛나에게로 옮겼어요. 잠시 그 얼굴을 들여다보다 다시 강남을 향해 말했어요. 일주일이야. 우리가 준 시간. 그 안에 서류에 도장 찍어. 안 찍으면. 독사가 발끝으로 마당 흙을 가볍게 찼어요. 집이 없어져. 이해하지. 독사가 돌아섰어요. 느릿한 걸음으로 대문을 나서더니 차에 올라탔죠. 차가 소리 없이 마을을 빠져나갔어요. 강남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죠. 옆에서 인자애가 담벼락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인자애가 신음을 삼키며 말했어요. 강남아, 할매 먼저. 강남이 정신을 차리고 강빛나 곁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강빛나의 숨은 얕았지만 고르게 이어지고 있었죠. 강남이 강빛나의 등 아래로 팔을 밀어넣어 반쯤 일으켰어요.
할매, 정신 차려봐. 강빛나의 눈꺼풀이 천천히 올라갔어요. 초점이 없는 눈동자가 하늘을 향했다가 서서히 강남에게로 내려왔죠. 강빛나가 입술을 열었어요. 강남이 코끝이 빨개진 채 말했어요. 응, 나야. 괜찮아. 강빛나가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 손이 강남의 손목을 느리게 찾아 잡았죠. 강빛나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강한 힘이었죠. 강빛나가 강남의 눈을 똑바로 보며 입을 열었어요. 백군단. 강남이 눈을 깜빡이며 말했어요. 응. 강빛나가 침을 삼키고 다시 또렷하게 말했어요. 백군단 강한국을 찾아라. 강남이 잠깐 굳었어요. 강빛나는 평소에 두서없이 중얼거리거나 엉뚱한 말을 내뱉는 일이 잦았죠. 하지만 지금 이 말은 달랐어요. 문장이 명확했고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죠. 강남이 강빛나의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할매, 그게 누구야? 강빛나가 눈을 감으며 말했어요. 찾아가. 내 이름 대면 알아. 말을 마친 강빛나의 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소나기가 느슨해졌죠. 강빛나의 숨소리가 다시 고르게 이어졌어요. 기절한 게 아니라 잠이 든 것 같았죠. 강남이 인자애를 올려다봤어요. 인자애가 굳은 얼굴로 말했어요. 백군단이면 군단 사령부잖아. 거기를 어떻게 가? 강남이 강빛나의 손을 조심스럽게 마루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가봐야지요. 할매가 저렇게 말했는데. 인자애가 강남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넌 지금 얼굴이 그 꼴인데 어딜 가? 일단 씻고 나서 생각해. 강남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무릎이 흔들렸지만 금방 중심을 잡았죠. 강남이 산 쪽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나섰어요. 인자애가 강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어요. 저 녀석이. 강남은 이미 마을길을 걷고 있었어요. 산을 내려가는 방향이었죠. 버스는 2번 갈아타야 했어요. 산골 마을에서 읍내까지, 읍내에서 다시 군부대 인근 정류장까지. 강남은 종이 한 장에 적어온 주소를 쥐고 버스 창밖을 바라봤어요.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서야 얼마나 엉망인지 실감했죠. 입술은 터져 굳었고 눈두덩이 하나가 퉁퉁 부어 반쯤 감겨 있었어요. 흙이 묻은 옷은 군데군데 찢겼죠. 옆자리 승객이 강남을 힐끗 보다 시선을 돌렸어요. 강남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정류장에서 내려 20분을 걸었어요. 길 끝에 철제 울타리가 끝도 없이 이어졌죠. 정문 위병소 앞에는 완전 군장을 갖춘 병사 둘이 서 있었어요. 강남이 위병소 창구 앞에 서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군단장님 좀 뵈러 왔는데요. 창구 안 병사가 강남을 위아래로 훑었어요. 그리고 옆 병사와 눈을 마주쳤죠. 신분증 있어요. 강남이 주머니를 뒤져 주민등록증을 꺼냈어요. 병사가 카드를 받아들고 잠깐 보더니 돌려줬어요. 방문 예약 있어요. 강남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예약은 없는데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강빛나 소장님이 보냈다고 하면 아실 거예요. 병사가 창구 아래쪽 버튼 위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예약 없으면 면회 안 돼요. 그리고 군단장님은 아무나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강남이 창구에 한 발 더 가까이 서며 말했어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강빛나, 이 이름만 전달해 주시면 돼요. 병사가 창구 셔터를 반쯤 내리며 말했어요. 돌아가세요. 강남이 그 자리에 서서 잠깐 위병소를 바라봤어요. 셔터가 완전히 내려갔죠. 다른 병사가 밖으로 나오며 손짓했어요. 가요. 여기 오래 서 있으면 안 돼요. 강남이 뒤로 몇 걸음 물러났어요.
그리고 좌우로 시선을 천천히 움직였죠. 울타리는 높았어요. 위에 가시철망이 덧대어져 있었죠. 정문에서 이어진 울타리가 오른쪽으로 꺾이다 야산 경사면을 타고 올라갔어요. 강남의 눈이 그 경사면을 따라갔죠. 강남은 정류장 방향으로 걷는 척하다 길에서 벗어났어요. 숲을 사이로 몸을 낮추고 울타리를 따라 이동했죠. 야산 경사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멈췄어요. 울타리 기둥 사이 간격이 경사면 쪽으로 갈수록 벌어져 있었죠. 기둥 하나가 흙이 쓸려 아랫부분이 들떠 있었어요. 강남이 흙을 손으로 파냈어요. 기둥 아래 공간이 생겼죠. 강남이 몸을 비틀어 그 아래로 밀어 넣었어요. 등이 철망에 긁혔지만 소리를 죽이며 빠져나왔죠. 울타리 안쪽은 완만한 경사면이었어요.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죠. 강남이 나무 사이로 몸을 낮추고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산을 5년 동안 누빈 발이었죠. 경사를 읽고 발소리를 죽이는 건 몸의 뱃일이었어요. 사령부 본관이 나무들 사이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 반듯하게 서 있었죠. 현관 앞에 병사들이 돌고 있었어요. 강남이 나무 뒤에 몸을 붙이고 건물 쪽을 살폈어요. 그때였어요. 거기서 등 뒤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죠. 강남이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완전 무장한 병사 둘이 총구를 겨누고 있었어요. 무전기에서 긁히는 소리가 났죠. 불법 침입자 확인. 본관 동편 경사면. 강남이 두 손을 들었어요. 병사 하나가 강남의 팔을 잡으려 다가왔죠. 강남이 그 순간 주머니 속 손을 움직였어요. 병사가 소리쳤어요. 손 빼. 강남이 천천히 주머니에서 손을 꺼냈어요. 손에는 낡은 금속 조각 하나가 들려 있었죠. 반으로 찌그러지고 한쪽 귀퉁이가 깨진 인식표였어요. 강남이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병사 쪽으로 내밀었어요. 군단장님한테 가져다 주세요. 이것만요. 병사가 빼앗듯 인식표를 집었어요. 강남의 두 팔이 뒤로 꺾이며 수갑이 채워졌죠. 병사들이 강남을 본관 쪽으로 밀었어요. 본관 현관 앞에서 병사들이 무전을 주고받는 사이 안쪽 문이 열렸어요. 군복을 입은 장교 하나가 나왔죠. 병사가 뺏어온 인식표를 그 장교에게 넘겼어요. 장교가 인식표를 들고 안으로 사라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중장 계급장을 단 남자가 나왔죠. 강한국이었어요. 강한국의 손에 인식표가 들려 있었어요. 강한국은 인식표를 들여다보며 걸어오다 강남 앞에서 멈춰섰죠. 강남이 강한국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강빛나 소장님이 찾아오라고 했어요. 강한국의 눈이 인식표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찌그러지고 깨진 금속 위에 글자 3개가 새겨져 있었죠. 강빛나. 강한국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인식표를 쥔 손이 가늘게 떨렸죠. 강한국이 고개를 들어 강남의 얼굴을 봤어요. 터진 입술, 부은 눈두덩이, 흙투성이 옷, 그리고 두 눈에 가득한 간절함. 강한국이 옆에 선 병사에게 말했어요. 수갑 풀어. 병사가 눈을 깜빡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불법 침입. 강한국이 병사를 바라보며 한 번 더 말했어요. 풀라고. 병사가 재빨리 수갑을 열었어요. 강남이 두 손을 앞으로 가져와 손목을 문질렀죠. 강한국이 강남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빛나가 살아있어. 말이 아니라 확인이었어요. 강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한국이 인식표를 가슴께로 끌어당겼어요. 눈을 한번 질끈 감았다 떴죠. 그리고 강남에게 말했어요. 들어와. 집무실 소파에 강남을 앉혀놓은 강한국은 인식표를 책상 위에 내려놓지 못했어요.
손에 쥔 채 강남의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았죠. 강한국이 강남의 눈을 보며 말했어요. 어디 있어? 빗나가. 강남이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며 말했어요. 강원도 산골 마을이에요. 5년 전에 제가 절벽 아래에서 데려왔어요. 강한국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5년 전부터. 강남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손이 많이 다쳐서 신원을 알 수가 없었어요. 기억도 거의 없으셨고요. 저희 어머니랑 같이 모셨어요. 강한국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시선이 책상 위 액자로 향했다가 다시 강남에게로 돌아왔죠. 강한국이 낮게 말했어요. 지금 상태는? 강남이 입술을 고르며 말했어요. 많이 맞으셨어요. 오늘 카지노 개발하려는 용역들이 들이닥쳐서요. 저도 어머니도 같이 맞았어요. 할매가 쓰러지시면서 군단장님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찾아오라고. 강한국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인식표를 손에 쥔 채 창가로 걸어갔죠. 빗물이 아직 창문을 적시고 있었어요. 강한국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용역 규모가 어떻게 돼? 강남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차세대에 10명 정도요. 독사라고 불리는 대장이 따로 있었어요. 일주일 안에 땅 내놓지 않으면 집을 밀어버린다고 했어요. 강한국이 창가에서 돌아서며 책상 위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빠르고 거침없었죠. 나야. 지금 즉시 기동 타격대 소집해. 헬기 2대 준비하고.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강한국이 그 말을 끊으며 말했어요. 접경지 미확인 무장세력 소탕 작전이야. 출동 준비 30분. 전화를 끊고 부관 김대위를 불렀어요. 김대위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한국이 말했어요. 이 친구 씻기고 먹여. 같이 간다. 김대위가 강남을 보더니 눈을 깜빡이며 말했어요. 같이 간다고 하시면. 강한국이 군복 상의를 집어들며 말했어요. 길 아는 사람이 필요해. 30분이 지나지 않아 사령부 헬기장에 엔진 소리가 가득 찼어요. 군복 외피를 걸친 강남이 김대위 옆에 서서 헬기를 올려다봤죠. 날개가 돌아가며 일으키는 바람에 옷자락이 3개 나부꼈어요. 강남이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살면서 헬기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죠. 강한국이 강남의 어깨를 짚으며 말했어요. 타. 헬기가 떠올랐을 때 강남은 창에 이마를 붙이고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사령부 건물이 빠르게 작아졌죠. 산과 들이 펼쳐지더니 어느 순간 익숙한 능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강남이 앞자리 강한국에게 말했어요. 저 능선 지나면 마을이에요. 강한국이 조종사에게 손짓했어요.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가는 시간이었어요. 마을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검은 SUV들이 다시 들어와 있었어요. 강남의 집 마당 앞에 남자 대여섯이 서 있었고 한 명이 연료통처럼 보이는 것을 들고 대문 쪽으로 걷고 있었죠. 인자애가 대문을 등으로 막아서며 2팔을 벌리고 소리쳤어요. 못 들어가. 절대 못 들어가. 남자가 인자애의 팔을 잡아 옆으로 밀치려 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마을 위로 헬기 소리가 쏟아졌어요. 처음에는 멀었다가 순식간에 머리 위를 덮을 만큼 가까워졌죠. 남자들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헬기 2대가 낮게 날며 마을 상공을 선회했어요. 그 뒤를 이어 마을 어귀길에서 엔진 소리가 울렸죠. 장갑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좁은 마을길로 들어섰어요. 그 뒤로 군용 트럭이 2대 더 따라왔죠. 트럭에서 완전 군장을 갖춘 병사들이 쏟아져 내렸어요. 순식간에 마을 입구가 막혔죠. 헬기 하나가 마을 앞 공터에 천천히 고도를 낮췄어요. 측면 문이 열리며 굵은 밧줄이 풀려내렸죠.
검은 전투복 차림의 특공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하나씩 땅을 밟았어요. 착지하는 발소리가 연속으로 둔탁하게 울렸죠. 연료통을 들던 남자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독사가 차에서 내려 상황을 보더니 코트깃을 세우며 말했어요. 이게 뭐야? 특공대원 하나가 독사 앞으로 걸어 나오며 말했어요. 무기 내려놓고 전원 바닥에 엎드려. 독사가 입술을 비틀며 말했어요. 우리는 그냥 개발 용역이야. 무기가 어딨어? 특공대원이 다시 말했어요. 바닥에 엎드려. 독사가 주변을 돌아봤어요. 사방이 막혀 있었죠. 독사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나머지 남자들도 하나씩 따라 엎드렸죠. 헬기에서 마지막으로 내린 사람은 강한국이었어요. 강한국이 공터에 발을 딛고 마을을 둘러봤어요. 낡은 슬레이트 지붕, 흙길, 텃밭. 강한국이 강남을 따라 마당으로 걸어갔어요. 마루 위에 강빛나가 기댄 채 앉아 있었어요. 인자애가 옆에서 등을 받치고 있었죠. 강빛나의 눈이 마당으로 들어서는 강한국을 발견했어요. 강빛나의 입술이 천천히 벌어졌어요. 강한국은 마당을 가로질러 마루 앞까지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죠. 중장 계급장을 단 사람이 흙마당에 무릎을 꿇었어요. 강한국의 눈이 붉어지더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강한국이 목이 잠긴 소리로 말했어요. 빛나야. 강빛나의 눈이 흔들렸어요. 백발 아래 그 눈이 천천히 젖어들었죠. 강빛나가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강한국이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강남은 마당 한켠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눈이 뜬거워졌지만 강남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죠. 어느새 비가 그쳐 있었어요. 군용 앰뷸런스가 마을 어귀에서 좁은 길을 천천히 빠져나갔어요. 뒷칸에는 강빛나가 들것 위에 누워 있었고 인자애가 옆에 바짝 붙어 앉았죠. 앰뷸런스가 흔들릴 때마다 인자애가 강빛나의 손을 꼭 쥐었어요. 강빛나는 눈을 감은 채였지만 숨은 고르게 이어졌죠. 앞차에서는 강한국이 강남과 나란히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차 안이 한동안 조용했죠. 강남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군단장님, 할매가 5년 전 사고 날 품에서 이걸 갖고 계셨어요. 강남이 주머니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어요. 안에 손톱만한 금속 칩 하나가 쌓여 있었죠. 사고 차량 안에 있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현장에서 주워뒀어요. 번호판도 없고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요. 강한국이 천 조각을 받아들고 칩을 들여다봤어요. 칩 옆면에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강한국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블랙박스 칩이야. 강남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5년 동안 쌀통 밑에 숨겨뒀어요. 왠지 버리면 안 될 것 같다고. 강한국이 칩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손가락 하나가 칩 표면을 천천히 짚었죠. 강한국이 낮게 말했어요. 인자애 씨가 이걸 지켜준 거네. 강남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랬어요. 할매가 살아있는 한벌일 수 없다고요. 군 병원 입구에 앰뷸런스가 멈춰 섰어요. 의료진이 뛰어나와 강빛나를 들것제 안으로 옮겼죠. 강한국이 블랙박스 칩을 주머니에 깊이 넣으며 신복 참모 이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지금 바로 와. 줄 게 있어. 병원 복도 의자에 강남과 인자애가 나란히 앉았어요. 인자애가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이제 좀 괜찮아지려나. 강남이 인자애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질 거예요. 인자애가 강남을 보다 눈가를 손등으로 닦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이 대령이 병원으로 들어선 건 그로부터 1시간쯤 지나서였어요. 강한국이 이 대령을 복도 끝으로 데려가 칩을 건네며 말했어요. 분석팀에 넘겨. 최우선으로. 이거 어디서 났는지 차량 정보부터 뽑아내. 이 대령이 칩을 받아주며 말했어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요. 강한국이 이 대령을 보며 말했어요. 밤새워. 이 대령이 목례를 하고 병원을 빠져나갔어요. 결과는 새벽이 되기 전에 나왔어요. 이 대령이 강한국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강한국은 병실 복도에 서 있었죠. 군단장님, 차량 정보 나왔어요. 강한국이 벽에 등을 기대며 말했어요. 말해. 이 대령이 잠깐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길었죠. 군단장님. 차량이 박 장군 직속 부대 소속 관용차였어요. 5년 전 사고 나흘 전에 임시 불출 처리됐다가 사고 당일 반납 기록이 없어요. 그냥 폐차 처리됐어요. 강한국이 전화를 쥔 손에 힘을 줬어요. 복도 형광등빛이 강한국의 굳은 얼굴을 비췄죠. 박 장군. 강한국이 낮게 내뱉었어요. 차기 군단장 후보 강한국의 뒤를 노리던 사람. 5년 동안 강한국 앞에서 걱정하는 척 위로의 말을 건네던 사람이었죠. 강한국이 전화를 끊고 병실 문을 밀었어요. 강빛나는 링거를 맞으며 눈을 뜬고 있었어요. 강한국을 보더니 강빛나가 말했어요. 표정이 왜 그래? 강한국이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강빛나가 강한국의 손목을 잡으며 말했어요. 나 오래 산 사람이야. 눈 보면 알아. 강한국이 잠깐 강빛나를 바라보다 말했어요. 박 장군이야. 강빛나의 눈이 멈췄어요. 손가락이 강한국의 손목을 더 꽉 쥐었죠. 강빛나가 천천히 눈을 내리깔며 말했어요. 그 사람이. 강한국이 강빛나의 손 위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이제 다 끝낼 거야. 그 시각 병원 주차장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불을 끄고 세워져 있었어요. 조수석에서 군복 차림의 남자가 휴대전화를 귀에 붙이고 말했어요. 강빛나가 살아있다고요. 전화 너머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어요. 처리해. 조수석 남자가 전화를 끊고 운전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운전석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세단이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완전 군장의 헌병 6이 로비로 들어섰죠. 선두에 선 헌병 대위가 간호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복도 쪽으로 성큼 걸어왔어요. 강남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헌병 대위가 강남을 옆으로 밀치며 병실 문을 열었어요. 강한국이 의자에서 일어서자 헌병 대위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강한국 중장, 직권 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한국이 서류를 받아 훑었어요. 작전 지휘권 무단 발동, 민간 지역군 병력 투입. 강한국이 서류를 접으며 말했어요. 누가 고발했어? 헌병 대위가 차렷 자세로 서며 말했어요. 박 소장님 명의로 접수됐습니다. 강한국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어요. 강빛나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하며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이야? 인자애가 강빛나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누워 계세요, 어머니. 헌병 둘이 강빛나 침대 양쪽으로 다가섰어요. 헌병 대위가 말했어요. 강빛나 소장은 신원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시설로 이송합니다. 강남이 헌병과 침대 사이를 막아서며 말했어요. 지금 아프신 분이에요. 어디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헌병이 강남의 어깨를 밀쳤어요. 강남이 밀려나지 않으려 발을 버텼죠. 강한국이 강남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강남아. 강남이 강한국을 올려다봤어요.
강한국이 강남의 눈을 보며 낮게 말했어요. 이 대령한테 가. 지금 바로. 강남이 강한국의 눈빛을 읽었어요. 강남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복도로 나왔죠. 헌병이 강남을 따라오지 않았어요. 강남이 복도 끝으로 빠르게 걸어가며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어요. 병실 안에서 강한국이 헌병 대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가자. 강한국이 스스로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헌병들이 강한국의 양옆에 붙었죠. 강빛나가 침대 위에서 강한국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강한국이 문을 나서기 직전 뒤를 돌아 강빛나를 봤어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죠. 강한국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빛나가 입술을 굳게 다물며 고개를 들었어요. 문이 닫혔어요. 병원 주차장 구석에서 강남이 전화기를 귀에 붙이고 서 있었어요. 이 대령이 받자마자 강남이 말했어요. 군단장님이 지금 바로 오라고 했어요. 이 대령이 잠깐 침묵하다 말했어요. 체포된 거 알고 있어. 어디야 지금? 강남이 말했어요. 병원 주차장이요. 이 대령이 말했어요. 거기 있어. 5분. 이 대령의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선 건 정말 5분이 채 되지 않아서였어요. 이 대령이 차에서 내리며 강남을 보고 말했어요. 블랙박스 분석 결과 더 나온 거 있어. 영상이야. 강남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영상이요. 이 대령이 차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집안의 사고 직전 영상이 남아 있었어. 화질은 좋지 않은데 차 안에서 나눈 대화가 음성으로 다 기록돼 있어. 동승자가 있었던 거야. 강남이 이 대령을 따라 차에 올라타며 말했어요. 동승자가 누구예요? 이 대령이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어요. 박 장군 직속 부하야. 그 사람이 강빛나 소장한테 직접 협박을 했어. 군단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면 강빛나 소장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남이 손을 무릎 위에 꽉 쥐며 말했어요. 그럼 사고가 아니라. 이 대령이 말했어요. 사고가 아니지. 차가 병원을 빠져나갔어요. 이 대령이 강남을 데려간 곳은 사령부 인근 민간 건물 지하였어요. 작은 방에 모니터 2대가 켜져 있었고 군복 차림 장교 셋이 앉아 있었죠. 이 대령이 들어서며 말했어요. 준비됐어. 장교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박 장군이 오늘 밤 사채업자 정 회장과 만나요. 장소는 신해안 호텔 스위트룸이에요. 저희 쪽 사람이 이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대령이 강남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군단장님이 구금실에서 연락을 보내왔어. 이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잡아야 한다고. 강남이 말했어요. 군단장님이 어떻게 연락을? 이 대령이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분이 아무런 준비 없이 순순히 잡혀갔을 것 같아. 그 시각 헌병대 구금실에서 강한국은 혼자 앉아있지 않았어요. 구금실 담당 헌병 하사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강한국 앞에 무릎을 꿇었죠. 대령님이 준비됐다고 했습니다. 강한국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수고했어. 헌병 하사가 문을 열어젖혔어요. 강한국이 복도로 나섰죠. 구금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담당 헌병들이 교대 시간을 맞춰 자리를 비워둔 덕이었죠. 강한국이 계단을 향해 빠르게 걸었어요. 호텔 스위트룸 복도 끝에 이 대령과 강남이 도착했을 때 강한국이 이미 와 있었어요. 강한국이 이 대령과 짧게 눈을 마주치고 강남에게 말했어요. 여기서 기다려. 강남이 말했어요. 저도 들어갈게요. 강한국이 강남을 보며 말했어요. 넌 민간인이야. 강남이 물러서지 않으며 말했어요. 5년 동안 지킨 사람이에요. 끝을 봐야죠. 강한국이 잠깐 강남을 바라보다 말했어요. 뒤에 있어. 객실 문이 안쪽에서 열렸어요.
이 대령의 사람이 문고리를 잡고 있었죠. 강한국이 앞서 들어섰어요. 넓은 거실에 박 장군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양복 차림의 남자가 앉아 있었죠. 탁자 위에 서류 봉투와 술잔이 놓여 있었어요. 박 장군이 강한국을 보자마자 소파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자네 지금 구금 상태잖아. 강한국이 방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며 말했어요. 앉아, 박 장군. 박 장군이 눈썹을 치켜 세우며 말했어요. 명령하는 거야, 지금. 내가 자네 부하야. 강한국이 탁자 옆에 서며 서류 봉투를 들었어요. 봉투 안에서 서류를 꺼내 펼치더니 박 장군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게 뭔지 알지? 박 장군이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눈꺼풀이 순간 가늘게 떨렸죠. 박 장군이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모르는 서류야. 강한국이 말했어요. 5년 전 강빛나 소장 차량 사고. 그 차가 자네 부대 관용차였어. 그리고 블랙박스에 자네 부하 목소리가 담겨 있어. 박 장군이 웃으며 말했어요. 증거 능력이 있는지 따져봐야겠지. 판단은 군 법원이 하는 거야. 강한국이 말했어요. 맞아. 판단은 군 법원이 해. 근데 그 전에 국민들이 먼저 보겠지. 박 장군의 얼굴이 굳었어요. 방 안 천장 모서리에 설치된 카메라 빨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 대령의 부하가 영상을 실시간으로 외부 서버에 송출하고 있었죠. 군 내부 제보 채널을 통해 주요 언론사에 동시에 전달됐어요. 박 장군 옆 양복 차림의 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이 대령이 어깨를 짚으며 말했어요. 앉아요. 정 회장이 주저앉았어요. 박 장군이 강한국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자네 이러면 자네도 끝나는 거야. 알아. 강한국이 박 장군의 눈을 보며 말했어요. 5년 전 빛나가 그 차 안에서 어떤 꼴이 됐는지 알아. 강한국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떨리지 않았죠. 그걸 사주한 사람이 지금 나한테 끝난다고 하면 안 되지. 박 장군이 입술을 달싹이다 닫았어요. 더 나오는 말이 없었죠. 이 대령이 전화를 받더니 강한국에게 말했어요. 영상 나갔어요. 방금 생중계 시작됐습니다. 박 장군이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술잔이 쓰러지며 술이 서류 위로 쏟아졌죠. 박 장군이 소리쳤어요. 이거 불법이야. 동의 없이 촬영한 거잖아. 강한국이 말했어요. 현행범 체포 중이야.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완전 군장의 헌병들이 들어섰죠. 선두 헌병이 박 장군을 향해 말했어요. 박 소장님, 직권남용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 장군이 헌병의 손을 뿌리치려 했어요. 헌병 둘이 박 장군의 양팔을 잡았죠. 박 장군이 강한국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소리쳤어요. 강한국, 두고 봐. 강한국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 장군이 헌병들에게 끌려 방을 나갔죠. 정 회장도 뒤이어 끌려나갔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강한국이 탁자 위 쏟아진 술잔을 바라봤어요. 이 대령이 강한국 옆에 서며 말했어요. 파면 명령 방금 떨어졌어요. 국방부에서 직접 내렸습니다. 강한국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빛나한테 가야지. 강남이 방문 옆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강남이 강한국에게 말했어요. 저도 같이 가도 돼요. 강한국이 강남을 보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셋이 방을 나섰어요. 복도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병원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아침이었어요. 강빛나가 거울 앞에 서 있었죠. 거울 속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백발이 성성했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죠. 강빛나가 손을 들어 자기 뺨을 한번 짚었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나구나.
문이 열리며 강한국이 들어섰어요. 손에 군복 가방을 들고 있었죠. 강한국이 가방을 침대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입어봐. 강빛나가 가방을 열었어요. 장군 정복이 반듯하게 접혀 있었죠. 어깨에 붙일 별도 따로 쌓여 있었어요. 강빛나가 별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들여다보다 말했어요. 5년 만이네. 강한국이 강빛나 옆에 서며 말했어요. 어색해. 강빛나가 강한국을 흘겨보며 말했어요. 뭐가 어색해? 강한국이 강빛나의 어깨를 가볍게 쥐며 말했어요. 좋다는 소리야. 강빛나가 피식 웃었어요. 5년 동안 본 적 없는 웃음이었죠. 강한국의 눈가가 순간 붉어졌어요. 강한국이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며 헛기침을 했죠. 복귀식은 사령부 연병장에서 열렸어요. 가을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도열한 병사들 앞으로 강빛나가 걸어 나왔어요. 장군 정복이 햇살 아래 선명하게 빛났어요. 걸음걸이가 반듯했죠. 산골 마을에서 마루에 기대 앉아 있던 그 노인이 아니었어요. 단상 위에 오른 강빛나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연병장이 조용해졌죠. 강빛나가 앞을 바라보며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5년 동안 많이 기다렸죠. 저도 기다렸어요. 연병장 한쪽에서 강남이 인자의 옆에 서 있었어요. 인자애가 팔짱을 낀 채 단상 위를 바라보다 눈물을 훔쳤죠. 강남이 인자애의 어깨를 건드리며 말했어요. 왜 울어요? 인자애가 강남을 옆으로 밀치며 말했어요. 안 울어. 눈에 뭐가 들어갔어. 강남이 웃음을 참으며 앞을 봤어요. 강빛나가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어요. 다음은 특별공로 훈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강남이 눈을 깜빡이며 인자애를 봤어요. 인자애가 강남의 등을 밀며 말했어요. 나가봐. 강남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어요. 강빛나가 강남 앞에 섰죠. 훈장 케이스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강빛나가 강남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5년 전 내가 나를 업고 산을 내려오지 않았으면 나는 없어. 강남이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강빛나가 계속 말했어요. 군인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15살 아이가 그 산을 내려왔어. 그 용기가 군복 입은 사람보다 못할 게 없어. 강빛나가 훈장을 꺼내 강남의 가슴에 달아줬어요. 그리고 한 발 물러서며 말했어요. 명예 군인이야. 강남이 눈을 깜빡이다 말했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걸 한 거예요. 강빛나가 강남의 눈을 보며 말했어요. 당연한 걸 하기 제일 어려운 법이야. 연병장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인자애가 두 손을 모아 힘껏 쳤죠. 눈가는 여전히 빨갰어요. 명예 저녁식은 복귀식에 이어서 진행됐어요. 강빛나가 계급장을 스스로 떼어 강한국의 손에 올려놨어요. 강한국이 계급장을 받아주며 말했어요. 이제 어쩔 거야. 강빛나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밥이나 먹어야지. 맛있는 거. 강한국이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말했어요. 어디서? 강빛나가 연병장 넘어 하늘을 보다 말했어요. 강남이 집. 사흘 뒤 강원도 산골 마을에 차 2대가 들어섰어요.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 노인들이 나와 서 있었죠. 차에서 내리는 강빛나를 보더니 노인 하나가 말했어요. 아이고, 진짜 장군이었어. 강빛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오래 신세졌어요. 노인이 강빛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고생 많았어. 어서 들어와. 인자애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솥에서 김이 피어올랐고 지지는 소리가 대문 밖까지 들렸죠. 강남이 부엌 앞을 지나치며 말했어요. 도와드릴게요.
인자애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저리 가. 부엌 좁아. 강남이 뒷마당으로 나가 평상을 닦았어요. 걸레로 쓱쓱 밀어 먼지를 털어냈죠. 강빛나가 마당을 천천히 걸었어요. 5년 동안 살았던 마당이었죠. 장독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용역들이 깨고 간 자리를 아직 다 정리 못한 거였죠. 강빛나가 그 자리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강한국이 옆에 서며 말했어요. 새로 맞추면 되지. 강빛나가 말했어요. 그래야겠네. 밥상이 차려졌어요. 평상 위에 그릇이 가득 올라왔죠. 된장찌개, 제육볶음, 깍두기, 시금치나물, 고등어구이. 인자애가 마지막으로 밥 4그릇을 들고 나오며 말했어요. 많이 먹어요. 장군님. 강빛나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저녁했어요. 그냥 빛나라고 해요. 인자애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라고 불렀잖아요. 5년 동안. 강빛나가 된장찌개 국물을 떠입에 넣었어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죠. 강빛나가 말했어요. 맛있네. 인자애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많이 먹어요. 강한국이 제육볶음을 강빛나 밥 위에 얹어주며 말했어요. 고기도 먹어. 강빛나가 강한국의 손을 젓가락으로 툭 치며 말했어요. 내 손 멀쩡해. 내가 먹을 수 있어. 강한국이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알아. 그냥 얹어주고 싶어서. 강빛나가 말없이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 있었죠. 강남이 깍두기를 집으며 말했어요. 저 이제 이 동네 안 떠나도 되겠죠. 인자애가 강남을 보며 말했어요. 어딜 가려고. 강남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 이제 아무도 못 쫓아내겠다고요. 강빛나가 강남을 보며 말했어요. 못 쫓아내지. 내가 지킬 거야. 마을 어기 느티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평상 위 4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가을 햇살이 그 밥상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어요. 평범한 15살 소년이 절벽 아래에서 건져 올린 생명 하나가 5해를 돌고 돌아 2사람을 다시 이어줬어요. 기억을 잃어도 몸이 먼저 기억하는 것들이 있죠. 걸음걸이, 눈빛, 그리고 누군가를 지키려는 마음. 강빛나는 별을 잃은 시간 동안에도 단 한 번도 사람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군복 너머에서는 만나지 못했을 따뜻한 손들을 얻었죠. 인자애의 밥 한 그릇이 강남의 등 한 번이 그 긴 시간을 버티게 했어요. 그리고 끝내 진실은 햇빛 아래로 나왔어요. 숨길 수 있는 진실이란 세상에 없다는 걸 이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댓글 하나가 억울한 사연 주인공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진실은 밝혀집니다. 구독으로 정의를, 좋아요로 응원하는 한 걸음을,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연의 달인의 채널의 모든 영상은 AI 보조도구를 통해 제작된 창작 콘텐츠입니다. 등장하는 인물의 외형, 단체의 명칭, 지리적 배경은 모두 실제와 무관한 가상의 장치임을 명시하며 유튜브 정책에 따른 AI 생성물 고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